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국어는 아이들이 만나야 하는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모든 지식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식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문해력이 그렇게나 화두가 된 것도 다 이 때문이죠. 독서 경험의 부족,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로 인해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학교 수업도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특별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선생님은 이력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 선생님의 성함은 히사마츠 유리라는 일본인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 모의고사에서 국어 전국 1등을 했고요.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이 학원에서는 독서와 작품을 개인 지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독서 토론 논술 학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국 국어 1등을 3명이나 배출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이 이 학원이 대형 학원이 아니에요. 책상이 겨우 6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학원인데요. 이런 작은 학원에서 소수정예로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더더욱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인이니까 일본어를 가르쳤겠죠. 하지만 문해력에 있어서 일본어든 국어든 언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언어이든 간에 언어를 읽고 이해하고 이런 문해력의 근본은 똑같기 때문이죠. 히사마츠 유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정에서 간단하게 바로 써볼 수 있는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바로 한 문장 관찰 장문입니다. 한 문장 관찰 장문은 말 그대로 관찰한 것을 한 문장으로 글로 쓰는 겁니다. 한 문장 관찰 장문을 하고 나면 눈앞의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보는, 제대로 그렇게 발견하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어휘력과 문장력, 장문력까지 기를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잘 보시고 아이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 관찰 장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한데요. 잡지나 화보,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도 있고 핸드폰, 태블릿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실물이나 실제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관찰하는 동안 움직여 버리거나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미지를 보고요. 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바로 아이들이 너무 단순하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간다, 아이가 운다, 사람이 뛰어간다처럼요. 이렇게 좀 풍부하지 못한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묘사를 한다는 거죠. 한 문장 관찰 장문의 목적은 주변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육하원칙이 뭔지는 아시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이 6개 항목으로 사실을 서술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로 신문 기사 같은 사실적 글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인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자, 뭐가 보이시나요? 네, 한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줍고 있죠. 아이들에게 이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에 대한 한 문장의 글쓰기를 해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줍는다. 이렇게요.
이런 문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건을 겁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육하 원칙을 기준으로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누가입니다. 네, 아주머니가 되겠네요. 두 번째, 언제입니다. 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럴 때 뭐 그냥 아이들이 새벽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렇게 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언제는 뭘까요? 네, 그냥 어느 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서인데요. 집 앞이나 골목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집 앞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이네요? 쓰레기를 주웠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인데 뭐 열심히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왜입니다. 왜는 사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추측을 해보면 쓰레기를 줍는 이유, 네, 뭐죠? 네, 바로 길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 육하 원칙의 항목들을 한 번에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골목을 청소하려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원래는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줍는다 였는데 어느 날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골목을 청소하려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풍부하게 바뀌었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 문장 관찰 작문을 하다 보면 우선 아이들이 사진을 보는 관찰력이 길러집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아주머니 쓰레기 줍고 있네 하고 끝내던 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정보를 찾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관찰력이 길러진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력 하면 왠지 과학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뭐 과학에서 관찰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여기서 관찰력을 기른다는 것이 단순히 뭐 과학 점수를 올린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얻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또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죠. 내 몸 외부에 있는 이런 세계를 탐색할 때는 우리는 모두 오감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다 관찰이에요. 우리의 몸뚱아리 바깥에 있는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찰력이라고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다는 것은 내가 외부의 정보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그 그림을 보고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게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볼 때 낮은 화질 이렇게 하면 240p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때도 화질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이제 높은 화질이라고 하면 720p라고 해서 좀 큰 태블릿으로 봐도 화질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720p로 보면 똑같은 정보를 240p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자세히 볼 수 있죠. 게다가 요즘에는 FHD, 4K, 8K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러면 똑같은 화질을 더 섬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작은 부분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구석에 있는 검은 것들이 240p로 보면 그냥 시커멓게 보이는데 높은 화질로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관찰력이 그런 겁니다. 내 눈의 해상도를 높이는 거죠.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것의 의미들을 훨씬 높은 해상도로 디테일하게 모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좋은 아이는 FHD나 4K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상을 보는 거고요. 관찰력이 낮은 아이는 240p 흐릿한 저화질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해력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어떤 아이는 4K로 보듯이 구석구석 작은 부분들을 다 놓치지 않고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어떤 아이는 240p 보듯이 큰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뭉개져서 작은 디테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문장 관찰 장문을 통해서 관찰력을 기르면 관찰력, 또 글 썼으니까 장문력, 거기다가 문해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휘력도 하나 더 기르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매일 이미지 하나 보면서 6하 원칙을 기준으로 관찰하고 한 문장 글쓰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져서 글을 잘 쓰게 되면 사진을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바꿔보세요. 일상적인 낱말 말고 좀 새로운 어휘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어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허들, 트랙, 혹은 도약, 네, 이런 단어들 볼 수 있죠. 이런 단어를 하나씩 넣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원래 모르던 단어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찾아서 작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새롭게 배울 단어를 하나씩 새롭게 넣는 거죠. 아이가 모르는 단어니까 부모님이 알려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걸 허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점프하는 걸 도약이라고도 한다. 또 이렇게 달리기를 하도록 운동장에 이렇게 깔아둔 길을 트랙이라고 해. 이렇게 처음 보는 단어를 하나 주고 설명해 주고 장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어휘를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어휘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문장 관찰 장문은 비용 없이 매일 간단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히사마츠 유리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여러 개 소개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관찰력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아주 특별한 공부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고 문해력이 낮은 아이는 세상을 참 투박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력을 길러준다면 문해력은 물론 성적도 오를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관찰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